국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가 오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재척사유 해당 여부를 놓고 첫날부터 정회소동이 있었습니다. 국정조사 시작은 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의문입니다. 7월 1일 화요일 뉴스피드 김희주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톱 7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 기록물 등의 자료 일체의 열람 공개를 요구하는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200명 이상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서는 국민검사 청구제도 첫 사례로 CD금리 담합 의혹이 접수됐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국가안보국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38개국의 주미대사관을 상대로 도청 등 정보 수집 활동을 벌였다는 영국 가디언의 보도와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자 윤모 씨가 사회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포함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권력형 비리보다 성추문에 방점을 찍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줄이는 금산분리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9%로 늘어난 한도가 4년 만에 원상복귀됐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을 마칩니다. 네, 주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집트 시위 속보인데요. 예. 무르시 대통령이 이제 하야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그 시위 현장에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이게 좀 빈발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타흐리르 광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집트의 성폭력 예방 단체 반성희롱 반성폭력 작전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지난달 30일에만 하루에만 총 46건의 성폭력 또는 성폭력 미수 사례가 접수됐다는 겁니다. 예. 상당수의 피해자가 심리적, 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자, 무르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된 이날, 이 광장에 수십만 명이 운집했는데 시위 이틀째인 지난 1일에도 최소 17건의 성폭력 시도 사례가 신고됐고 이 가운데 8건은 자원활동가들이 중간에 저지했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이집트 현지 언론에 따르면은 지난달 28일에는 이 광장에서 네덜란드 국적의 한 여성 방송 기자가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가 여러 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집트 시위 현장에서의 성폭력 사건. 예. 비단 이번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1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무바라크를 내쫓기 위한 그런 시위 때도 미국 CBS 방송의 여성 특파원이 군중에게 둘러싸여서 성폭행과 구타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시위대 가운데 일부는 정부가 여성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시위대를 깎아내리려고 성폭력 실태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게 진짜 그런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시위대들은 무법 폭도들이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게 되면은 그 집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중도층의 또 마음을 또 잃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법한데 과거에도 실제 2008년 촛불 집회 당시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무법의 폭도들, 광란의 시위대들 막 이런 식으로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하지만 이집트의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또 미국의 여성 기자들이 이런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한 당사자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성폭력이 빈발하고 있는 것은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 측에 의해서 좀 과장됐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주장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의 실업 상황 좀 심각한 모양입니다. 예. 폴 크루그만 교수가 뉴욕 타임스에 이제 기고한 글에서 잇따라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지요. 폴 크루크먼 교수. 실업자의 삶은 결코 안락하지 않으며 실업자를 정부 시책에 빌붙는 사람이라고 깎아내려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수고 의미 없는 그런 그 비율이라면은 사실 실업 정책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폴 크루그먼 교수는 현재 상황을 안이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6월에 미국 제조업 지수가 50.9를 기록했습니다. 6월 이전 달이죠. 5월에는 49였고요. 예상치가 50.6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이 50.9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은 겁니다, 이게. 예. 이렇게 소비자, 이렇게 실업자에 대한 관련한 지수가 점점 확장세로 돌아서고 있는 양상인 것입니다. 또, 지난달 말에 발표된 소비자 신뢰지수와 미국 신축주택 판매가 모두 5년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이 미국,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네요. 예. 예. 어차피 제가 취재한 건 아니니까, 알아서 이해하셔서. 경제 상황은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네. 반면에 이제 실업 문제는 그렇게 좀 나아질 수가 없다. 예. 제가 이 실업 지수를 잘못 봤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정하자면, 예. 미국 제조업 지수가 50.9를 기록했는데, 5월에 49, 예상치가 50.6. 그런데 예. 50.9를 기록했단 말이죠.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경제는요. 정정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달 말에 발표된 소비자 신뢰 지수와 미국 신축 주택 판매 역시 모두 5년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 자, 그런데 실업률 문제만큼은 이게 그다지 뭐랄까요? 눈에 띄는 안 보인다. 예. 눈에 띄는 개선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크루크먼 교수는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실업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야 실업자 문제가 해소된다는 전제하에 실업자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공화당 주도의 몇몇 주정부에서는 이미 실업자 수당 예산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업자들이 국가사회복지정책에 기대서 자립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복지제도에 기대서 놀고 먹고 있다. 이렇게 공화당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여야 이들이 정신 차리고 굴욕감에 결국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크루크먼 교수는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여간 지금 장기 실업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 예산이 우리 돈으로 약 7조 9,500억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예. 자, 하지만 수당 예산을 너무 줄여서 주정부는 이 예산에 손을 안 대도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지원해야 될 그런 돈을 지원하지 않고 그냥 금고에 재워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광경은 정말 대단한 구경거리라면서 장기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주정부가 실업수당 삭감 행렬에 동참하고 있어서 이게 참 잔인하다 못해 비열하기까지 하다. 이러면서 공화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다소 좀 특이한 분석인데요. 예. 실업자의 삶이 악화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이런 예. 분석을 좀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업수당 예산 삭감으로 실업자들의 삶이 더욱 악화된다고 새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예. 앞서 말씀하신 내용. 실업자의 삶이 악화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현재 채용된 근로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실업자가 넘쳐날수록 근로자의 가치가 떨어져서 연봉이 삭감되고 그러면 빚 부담이 더욱 늘어서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될 거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자, 하지만 크루그먼 교수는 실업자 처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미 확고한 관점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부지불식간에 이미 실업자에 대한 전쟁은 상당히 진척됐기 때문에 자기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깨닫고 분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참 예전에 개미와 배짱이 예. 이런 동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동화를 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배워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고 또 배짱이가 악기를 켜고 다니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불온하고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게으를 관리, 게으름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좀 새롭게 보는 시각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예, 놀고 먹는 거 이 자체가
혐오의 대상, 단죄의 대상이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놀고 먹는 것이 온당하고 모두가 또 그렇게 돼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간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실업자를 매도하는 공화당의 시각과 정책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을 인문학적으로 하여튼 짚어볼 내용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인들의 차량 이용률 이미 정점을 찍고 이제 내리막길이다. 이런 통계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내의 주행거리 집계 수치가 2005년 정점을 찍고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리서치 회사의 자료를 인용한 건데요. 2013년 4월까지 약 9% 가까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예. 상당하죠. 1995년 1월 수치와 비슷한 셈인데 일부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생활 문화가 저물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2008년 경제 위기 때문에 새 차를 구매할 여력이 줄어든 데다 실직자가 늘면서 직장 등을 오갈 일이 줄었다는 그런 사정이 꼽힙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지각 변동을 꼽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발생하기 2-3년 전부터 1인당 자동차 보유수, 가정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꾸준히 줄었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다른 분석을 보면 이제 디지털 문화나 이제 인터넷 이런 게 좀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좀 물리적 이동, 친구 만나러 간다거나 모임에 나간다거나 이런 게 좀 줄어들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끼리도 자주 연락할 수 있게 됐고 또 도시 재개발 정책에 따라서 교외 지역이 점차 줄어들고 차를 함께 타는 카풀링 서비스도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이런 양상. 이것이 바로 차량 이용 그 빈도를 크게 줄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마이카를 가져야 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 비율이 예전만 못하다는 겁니다. 보니까 1983년만 하더라도 만 16살 연령 인구 2명 가운데 1명이 운전면허를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2010년 현재 2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청년 인구 가운데서 한 4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면허증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거주지 근처에서 삶을 대부분 보내고 멀리 이동할 땐 친구들과 카풀링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뭔 차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미국의 상황에 따라가기에는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일단 수도권 이동거리가 상당하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 용인입니다. 새벽에 차들이 없을 때도 한 45분 걸리거든요. 차 없이는 아침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일이 방송인데 방송을 집에서 재택근무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이용 수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그 부과시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아우라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건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부터 차를 몰기 시작했는데 몸무게가 급격하게 불기 시작한 시점도 바로 그때입니다.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돼지가 됩니다. 자동차가 사람의 운동 부족을 유발한다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차량을 거의 매일 운행하는 편인데 많이 늘었습니다. 또 이제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도 좀 있죠. 또.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움직임에 좀 대응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드나 메르세데스 같은 그런 회사는 스스로를 자동차 회사라고 부르는 대신 이동수단 회사로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수단, 자동차에 국한시키지 않고 시대 변화에 맞게 그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바꾼다는 걸까요? 일단 이동통신 관련 사업에도 진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수단과 자동차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이것도 주목됩니다. 하여간 자동차 회사로는 미래가 없다. 이런 포드와 메르세데스의 인식 주목됩니다. 또 미래의 산업으로 육성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김용민 PD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1년 세비로 얼마를 받으면 만족할 것인가?
여러분, 의견 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내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진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회에서 중요한 표결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국가기록원의 NLL 대화록 그 공개 여부에 대해서 이제 국회 표결이 있었는데 결과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조금 전에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통해서 국가기록원에 있는 그 대화록 등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 공개를 요구하는 자료 제출 요구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네. 처리가 됐습니다. 될까 말까 했는데, 근데 이제 정작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이거든요. 우선 이 자료 제출 요구안에는 열람 공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은 실제 열람 후에 일반인에게까지 공개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국회의원들만의 제한된 열람에 그칠지 말끔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예.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이 사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만큼 얼마든지 공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논란 속에서 현실적으로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해석도 여전히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르면은요, 국가기록원 보관 대화록에 대해서는 제한적 열람만 가능할 뿐, 이 공개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일정한 지위나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열람을 하고 그걸 파악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대중에게 함부로 알리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비밀누설 금지를 위반하면은 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든요. 예.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열람한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 공개 자체를 둘러싼 그런 논란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공개한 처리 요건이 좀 까다로웠는데 예상보다는 좀 압도적인 찬성으로 네, 그렇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양당 모두 사실상 당론으로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해놨었죠. 찬성이 257, 반대가 17, 기권 2. 네. 상당히 좀 많은 표차로 통과가 됐습니다. 열람과 공개 이 문제를 놓고 민주당, 새누리당 좀 표정이 엇갈릴 것 같은데 양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당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자면은 모두 당론 차원에서 공개한 처리에 일종의 합의를 하긴 한 겁니다만은 속내는 좀 다르죠. 예. 민주당은 이 국정원에 의해서라는 말이 맞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공개를 한 국정원이 보유한 대화록 이 자체나 이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위법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마당에 아예 정본을 제대로 확인하고요. 또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거를 확실하게 결론을 내자.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공개한 대화록에 NLL 포기 발언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된 이후로 수세에 몰렸고요. 또 NLL 논란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도 있는데 특히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대화록 공개를 요구해왔기 때문에요. 네. 또 부담스럽지만 이번에 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좀 미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새누리당이. 예. NLL 공방이 장기화하면서 공교롭게도 이 여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동반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 통과를 처리를 하는데 협조를 한 그런 이유로 해석이 됩니다. 네, 또 국가기록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물론 이제 국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응해야 되겠지만 범위나 이런 부분 해석을 놓고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또 야당의 다른 정당 진보 정당들이나 또 민주당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은 좀 너무한 거다. 그렇다고 지금 그것까지 또 다 까버리는 거는 좀 아니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서요. 예. 처리안이 통과가 됐지만은 어디까지 공개가 될지 이건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오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통해서요. 국조 계획서를 채택을 일단 했습니다마는 여야는 일부 위원의 그 적정성, 위원 자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 진통이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오전에 1차 회의를 열었거든요. 본회의에서 처리할 이 계획서를 채택을 했는데 특위는 이미 알려진 대로 예정대로 위원장의 신기남 민주당 의원, 또 여야 간사에는 각각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선임을 했습니다. 네. 일단 국조 계획서에는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관련 등 선거 개입 의혹, 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 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등이 조사 범위가 명시가 됐습니다. 네.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 등도 포함이 됐는데 여기서 예. 좀 주목할 게 이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과연 무엇을 넣을 것이냐 또 여기에서 논란이 이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서도 한두 차례 전해드렸는데 새누리당 권영세 주중 대사죠 현재 예. 또 김무성 의원 자 작년 대선 지휘 라인에 이 NLL 획책 의혹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뭐 이런 문제들도 당연히 이번에 다뤄야 된다. 일종의 국정원발 대선 부정의 한 맥락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는데 이것도 포함이 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물론 반대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 명시된 그 내용들 중에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이거는 뭐 새누리당이 원하는 문구대로 좀 정리가 된 것 같네요. 뭐 민주당이 일정 부분 양보를 한 건지 뭐 떳떳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새누리당의 물타기 전략의 어떤 상징 같은 대목인데 결국 예. 이것도 명시가 됐습니다. 첫 회의부터 좀 정해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드린 국정원 여직원 조사 불응 사태 이거하고 관련이 된 민주당의 이거하고 관련이 돼서 고발을 당했죠. 예. 민주당의 김현 진선미 의원이 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한 진행을 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 두 의원이 특위 위원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예. 쪽이요. 새누리당의 입장을 정리하면은 자, 새누리당은 여전히 당시 그 국정원 직원의 조사 불응 사태를 인권 유린 내지는 감금 사태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관련해서 자기들이 고발을 했어요. 일부 민주당 당직자나 의원들을요. 예. 일종의 피고발인 상태인 신분인 사람들이 이 중대한 국정조사에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회의 때 딴지를 건 거죠. 그런데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당시 그 국정원 직원은 그 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으면서도 댓글 활동을 벌였고요. 현행범을 놓친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새누리당이 버티고 있고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이 특위 내 최연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예. 회의 개회를 선언하자마자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아니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의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신경민 의원이 일단 위원장을 선임하고 양측 얘기를 좀 들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김태흠 의원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조금 좀 논란이 생겼다고 하고요. 자, 갈등이 봉합이 잘 안 되니까 신경민 의원이 정회를 선언했고요. 이 정회가 된 뒤에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까지 나서서 중재를 한 덕에 다행스럽게 회의는 속개가 됐고 계획서는 일단 의결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 조사 범위, 증인 채택 등등 세부 계획으로 들어가면은 입장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겠고요. 예. 국장님 말씀하신 기타 필요한 사항 여기에 어떤 게 담길지 잘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조 계획서는 채택을 했지만 또 사실 중요한 게 이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인데 그렇죠. 요거 체결하기까지는 또 10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죠. 예, 그때까지 아마 당분간 기타 좀, 필요한 사항 등등 예, 여야 간의 밀고 당기기 네.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6월 국회 사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좀 되기를 많은 국민들이 좀 바랐었는데 네. 국회 처리가 좀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 출자 금지법 처리.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신규 순환 출자는 반대한다.
예. 분명히 이건 공약으로 했던 거고요. 당시에 이제 김종인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기존의 순환출자까지도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손을 대는다 했었는데 거의 갈등이 생기기도 했었죠. 기억들 나실 겁니다. 네, 그랬었죠. 아무튼 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처리가 됐어야 되는 건데 6월 국회에서 처리가 안 돼서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습니다. 대리점주들을 보호하는 등등의 취지로 만들어진 이른바 이 가불관계 방지법도요. 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고요. 국회 이 정무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한 1시간 반 정도 관련 법안들을 심사를 하고 논의를 했는데 처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6월 임시국회 전만 해도요. 특히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은 아까 말씀드린 배경도 있고 하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통과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새 개정안을 발의를 하면서까지 이걸 막으려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뭐 집권 여당의 의지로 무산이 된 거겠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집권 여당인 거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약속을 했던 건데 그러면 대통령의 마음이 바뀐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뭐 국정조사 문제, 이 NLL 문제로 전국이 시끄러우니까 뭐 그 틈을 타고 일부 이 보수 기득권 진영이 경제민주화에서 후퇴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7월에도 국회를 열자 이런 그렇습니다.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인데 새누리당이 이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새누리당이 7월 국회를 열게 되면은 그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수세적인 그 회기를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면은 NLL 대화록 문제나 또 국정조사 문제는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 핵심부 또 높게는 청와대까지 불똥이 튀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전국 속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 박근혜 대통령이 심지어 약속까지 했던 법안들, 처리가 미진했던 법안들까지 처리를 해야 된다고 야권이 달려들면은 사실 방어를 할 논리가 상당히 좀 궁색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또 말씀드린 NLL 문제나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가 급격하게 흐름을 타서 또 만약에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화록이 공개가 됐는데 국정원이 일전에 그 공개를 한 것처럼 만약에 NLL 포기 발언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 전국의 흐름이 급격하게 또 바뀔 수가 있고 7월 임시국회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고 열어야 될 이유는 거의 없는 그런 걸로 봐도 되겠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좀 판단하기보다는 경제민주화라든가 민생을 생각한다면은 사실 9월 정기국회는 이제 국감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안 처리는 뭐 연말로 사실상 늦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9월 정기국회는 사실 국감국회니까는 그때 올리는 건 의미 없고요. 그러니까 7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좀 늦게나마 처리가 되지 않으면 올해 넘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예. 새누리당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7월 임시국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효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가 6월 3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방송 시간을 6시간 더 늘려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8시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또한 하루 총 5번의 정시 뉴스와 아침 저녁 와이드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해 공정보도 방송에 기틀을 세웠습니다. 멘붕의 시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 국민TV 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네, 라면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라면은 국회의원이라면이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1년 세비를 얼마를 받으면 만족할까라고 설문 드렸는데요. 몇 분이 글 올려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한 의원님, 나 혼자 국회의원이면 1,000억. 네, 엄청난 액수네요.
혼자 하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샤인 5094님, 연봉은 안 받고 재능 기부로 봉사한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아무래도 좀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 같습니다. 꿈이 달린다님, 국회의원은 돈벌이용 직업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연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날이든 월급을 많이 받으니 서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듯 합니다. 라고 꼬집어 주셨습니다. 피터퐁 님도 올려주셨는데요. 선출직은 명예직이 아닌 봉사직이라 생각하면서 최저임금, 시급이겠죠? 4,850원씩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등원한 날만큼 받겠습니다. 그것도 주신다면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국민TV CSI님은 2001년부터 2013년 기준 국회의원 세비가 약 163% 올랐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대신 최저임금은 131% 증가했다. 세비는 연 5,500여만 원에서 1억 4,500여만 원으로 올랐는데 최저시급은 2,100원에서 4,860원으로 인상했다. 이렇게 날카롭게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 메가스톤님은 약 110만 원. 이분이 이 산출한 근거도 시급 4,580원 곱하기 하루 근무시간 8시간, 근무일수 20일 이렇게 계산해 주셨는데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한 실적이 있는 분은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놀고 먹는 의원은 기본급도 아깝지만이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의원 세비가 좀 많다는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 올려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네, 내년 최저임금이 법정 시한을 넘긴 채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입장 차이가 큰데요. 모레 다시 회의가 열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회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이정식 원장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이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법정 시한 넘겼습니다만 최저임금위원회 다음 회의가 곧 열리죠? 예, 내일 모레 즉 7월 4일 날 제7차 전화회의가 열립니다. 예. 6차 회의까지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었고요. 예. 예. 지난번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930원 인상된 시급 5,790원을 그리고 예. 사용자 쪽에서는 50원 올린 4,910원을 제시했는데요. 모레 회의에서는 이 880원의 격차 좀 좁혀질 것으로 보십니까? 예, 현재로 봐서는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을 방문해서 예. 수정안을 제시하고 양측의 입장을 좁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뭐 워낙 경영계 입장이 완강하기 때문에 타협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 노동계로서는 아무리 이제 양보를 해도 최소한 5,790원은 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실 텐데 예. 요 5,790원 그 산출 근거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5,790원은 저희들이 애초에 요구안에서 예. 120원을 양보한 건데 그럼 이제 애초에 요구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애초에 요구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간급으로 5,910원, 일당 약 47,000원, 월급으로 하면 약 124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예. 이것은 유엔 산하기구인 ILO 국제노동기구 예,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고 대부분 OECD 국가들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내용인데 노동자들 임금 평균의 50%를 달성한다. 예. 이것을 목표로 한 건데요.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 결정 기준인 노동자의 생계비라든가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별 이런 걸 다 감안하는 효과가 있고요.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장관이 뭐 특별하게 물가와 성장률, 소득 분배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달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두루 다
그 고려한 그 결정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럼 이제 5,910원에서 예. 120원 정도 지금 양보를 하신 거잖아요. 120원. 예. 예, 예. 그 오늘 이제 공익위원들이 뭐 노사 양측에 예. 좀 수정안을 내달라는 권고를 한 걸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노동계 측에서 뭐 다음 회의, 모레 회의 때 좀 더 양보를 하실 수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현재로서는 예. 양보하기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뭐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있고, 그리고 총 대선을 거치면서 그 최저임금 문제가 좋은 일자리 그리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해서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뭐 양호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용자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동결안을 제시했다가 예. 지금 4,910원을 뭐 조정을 하기는 했지만은 예. 좀 고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예. 나름대로 사용자 쪽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라고 하던가요? 뭐 말씀대로 계속 동결을 주장하다가 공익위원들이 계속 종용을 하니까 현행 최저임금보다 1% 인상된 4,910원을 제시하였는데 이건 뭐 해마다 얘기하는 건데 뭐 최저임금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 중소형소기업 망한다. 고용 불안이 우려된다. 뭐 이런 아주 뭐 계속 경제가 좋으나 나쁘나 주장하는 상투적인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장관이 분명히 물가와 성장률과 소득 분배율 개선분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심의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 1%나 동결을 주장하게 되면 물가가 오른 것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생산성 증가도 고려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노동소득 분배율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최저임금이 삭감되고 소득 분배율이 더 악화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뭐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보세요? 예. 사용자 쪽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뭐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뭐 되게 시급으로 정하는데 시급하고 1급으로, 예.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경영자 측을 이제 대변하다 보니까 이런 예.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예. 예. 내년 최저임금 최종적으로 이제 얼마로 결정이 될지 이걸 떠나서요. 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 수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사용자 측 제시안, 근로자 측 제시안 따로 있지만은 노동계 입장에서 보시기에 적정액으로 보시는지요? 적정액이라고 할 때는 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저희는 뭐 당연히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적정액이다라고 보이죠.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고 뭐 물가라든가 제반 경제 지수를 가지고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OECD 평균 임금에 대해서 얼마가 되는가를 놓고 볼 때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상용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 대비해서 최저임금 비율은 약 34% 정도 돼요. 예.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근데 26개 OECD 회원국 중에 34%면 꼴찌에 해당하는데 22 정도 되는데 뉴질랜드는 약 51%, 프랑스는 48%거든요. 예. 그럼 우리나라는 멕시코나 일본과 더불어서 하위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현재 노동계에서 그 주장하는 안이 뭐 그대로 수용될 수는 없겠지만 대개 지금 뭐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꼴찌가 될 거다. 그럼 국제 기준에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예.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임금 노동자 수.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근로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대략 몇 명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통계가 예. 뭐 인용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률이라는 게 있고 미만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저임금 노동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저임금 노동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임금 순서대로 낮은 것부터 쭉 늘어났을 때 중간값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3분의 2, 이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데
그걸 저임금 노동자라 그러거든요. 예. 그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약 그 25.7%인 한 323만 명에 해당된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예. 이건 일반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라는 개념이고,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그 지표를 볼 때는 그 영향률이라는 게 있는데,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면 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아서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노동자가 얼마가 되느냐. 예. 이렇게 봤을 때 지난해의 경우에는 1750만 명 노동자의 14.7%인 약 258만 명이 영향을 받는다. 아까 통계랑 비슷하죠. 예.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미만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을 못 올리게 하는 공익이나 사용자들의 그 주장의 근거인데, 예.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으면 그 미만으로 받으면 그 위법이거든요. 그 근로 감독을 해서 미만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법을 위반한 노동자가 170만 명, 약 9.6%에 해당합니다. 170만 명. 170만 명. 그러니까 170만 명이나 현행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데 왜 최저임금을 올리자 그러는 거야?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것은 그 정부가 근로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사용자가 준법의식이 없거나 노동자가 권리의식이 좀 없거나 이래서 되는 건데, 예. 현재 어쨌든 약 170만에서 한 300만까지 저임금 노동자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대단히 좀 예상했던 것보다 예. 많은 숫자가 포함이 돼 있네요. 예, 예. 좀 전에 이제 우리 이 원장님께서 그 ILO 기준이라든가 예. 가이드라인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우리나라 최저임금, 뭐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그 꼴찌 수준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뭐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현재 시간당 달러로 보면 7.5불인데 예. 이것을 앞으로 2년 내에 그 9달러로다가 올리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되게 선진 각국들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임금이 그 우리나라는 100으로 놨을 때 뭐 110, 120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그거를 그냥 달러로만 얘기를 해버리면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랑 비교해서 그 객관적으로 안 나오니까 우리가 전체 임금 평균의 몇 %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예. 그 미국은 좀 낮은 나라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처럼 낮은 수준인데, 높은 나라가 50%가 넘고 우리나라는 겨우 30%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ILO의 가이드라인으로 접근하려면 예. 최소한 한 20% 포인트 가량이 앞으로 그렇죠. 올라가야 되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요구 아니죠. 예. 예. 그 대선 당시에 이제 각 후보자들의 뭐 공약 사항도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 50% 이 가이드라인으로 접근하려는 어떤 장기적인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야 후보들이 그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게 최저임금이 워낙 중요하니까, 네.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랬는데,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OECD나 다른 나라에서 얘기하는 임금 평균의 50%를 설정하고 그것을 5년 내에 달성하겠다. 뭐 이런 목표들을 법으로 정하자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예. 정하진 않더라도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끌고 가자 그랬는데, 올해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그 노동부 장관이 최초로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할 때 그 제시한 게 과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그리고 소득 분배율을 5년간 개선할 걸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달라 그랬거든요. 예. 이 얘기는 그동안 우리 사회 쟁점이 돼 있었던 임금 평균의 50%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것을 암묵적으로 임기인 5년 동안 달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는 좀 있어 보이는데, 예. 문제는 이제 사용자 쪽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군요. 그렇죠. 예. 예. 뭐 차제에 이 예. 최저임금제 전반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 최저임금제가 최근 들어서 국민 전반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
관심사로 대두가 됐어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도 올리고 올리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최저임금 제도도 바꾸자라는 것들이 이제 여야를 통해서 제시가 됐는데 크게 쟁점으로는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결정 기준은 뭘로 할 거냐, 예. 적용 범위는 뭘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현재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이제 결정 방식이죠. 근데 결정 방식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은 위원회 방식이 있고 예. 국회, 미국 같이 국회에서 결정하는 법정 방식이 있고 그 행정부처 장관이 결정하는 방식, 노사가 자율로 결정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각각이 나라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법으로 정하는 건 대단히 경직적이고 예. 자율적으로 하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거나 노동자 힘이 센 데고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공익위원까지 포함한 위원회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ILO에서는 보편적으로 삼자주의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삼자주의가 나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데 공익위원회 위촉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법에는 뭐 학식과 덕망이 있고 뭐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 행정 권력으로부터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공익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이 노사의 입장을 배제하고 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러한 기대 수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이정식 원장이었습니다. 네, 온라인 E-뉴스 코너입니다. 박성재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성재 PD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국가정보원 그 대선 정치개입 의혹 사건 관련해서 다른 또 범죄 증거가 나타났는데 이걸 삭제를 하고 있다고요? 네,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민주당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6월 29일에서 30일까지 검찰 공소장에 국정원 범죄 일람표에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아이디로 작성됐다고 제시된 다음 아고라 글이 삭제됐다고 합니다. 예, 검찰의 범죄 일람표까지 올라 있는데 이걸 삭제하고 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네. 앞서 그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죠. 검찰로부터 그 제출받은 범죄 일람표 공개를 했었는데 당시 국정원 직원들 뭐 대선에만 개입한 게 아니라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서거 때도 여러 사이트에 그 노 대통령을 이제 비하하고 그에 반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또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아이디 LEESEH311로 활동한 국정원 직원이 시골 간호사, 열공소녀, 낭민비뇨, 삐노끼오라는 닉네임을 번갈아 사용하며 글을 올렸는데요. 예. 어제 오전 기준으로 시골 간호사 이름으로 올라온 글 66개 모두 삭제됐고요. 삐노끼오의 글은 49개 중에서 단 3개만 남았으며 열공소녀와 낭민비뇨 글은 모두 삭제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증거 은멸 중인 국정원 직원, 바로 지난해 12월 11일 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그 민주당 당원들에 의해서 감금됐다고 주장한 그 국정원 직원 김모 씨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밝힌 사실인데요. 예.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당시 김모 씨는 자신의 방문을 잠근 채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증거 인멸을 자행한 바 있고요. 예. 아직도 여전히 국정원에 출근하며 국민 세금으로 국가정보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김모 씨가 지금 2차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 과연 개인적인 판단인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네, 진선미 의원 역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정원의 증거인멸 행위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방해한 것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랄하고 지독한 증거인멸 행위라면서 원세훈 전 원장을 즉각 구속하고 증거인멸 중인 국정원 직원들도 즉각 구속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뭐 또 이뿐만이 아니라 그 국정원 직원들 이른바 그 댓글 공작하면서 그 특정 지역을 좀 비하하는 그 표현을 써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오마이뉴스가 지난달 27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 일람표 전문을 공개한 이후 누리꾼들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정치 관여 항목에 포함된 국정원 요원의 글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댓글이 발견됐는데요. 예.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진 아이디 좌익 효수가 작성한 글을 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등 기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 외에도
전라도 지역을 이유 없이 비난하거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예. 또한 정교조와 관련해서도 맹비난을 쏟아부었는데요. 정상적인 한글 표현보다 육두문자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정교조를 욕했고요.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는 글을 보면 일베에서 사용되는 상스럽고 저급한 표현들을 써가며 욕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정원 요원인지 일베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는 댓글 수준이어서 여기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국정원 직원들, 그 대북 심리전단이죠. 네. 정말 전략적으로 강한 욕을 해서 북한군이 혹시라도 남침을 하거나 했을 때 좀 격퇴할 방법으로 야 정말 저 욕에는 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 물러나야겠다. 이런 구상까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어이가 없고 네. 그 아이디 만들고 닉네임 만드는데도 참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성 연예인, 정치인, 그리고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좀 성적 비하하는 글까지 댓글로 남겼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역시 아이디 좌익 교수가 남긴 글인데요. 예. 민주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 여성 의원들이나 소셜테이너로 불리죠. 이런 여성 연예인들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외모 및 성적 비하 등 인권 침해적인 발언이 대다수였습니다. 예. 대상은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 임수경, 한명숙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여성 의원이었고요. 소셜테이너로 지목된 배우 김여진 씨 등에 대해서도 입에 담지 못할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조사하고 예. 원고를 쓴다고 제가 봤어요, 댓글을. 예. 보다 보니까 지금 어깨가 뭉쳤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한 욕이 아닌데도 본 제가 너무 힘드네요, 아직까지. 예.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공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조롱하는 댓글도 몇 건 발견됐는데요. 예. 인터넷 팟캐스트 진행자 망치 부인의 딸 사진이 첨부된 게시물에 욕설과 외모 비하의 내용을 담은 댓글을 남겼고요. 2008년 촛불 집회에 참여한 주부들을 향해서도 죽이고 싶다 등의 욕설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런 댓글들을 남긴 사람이 네. 국가정보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 요원들이라는 게 참 믿기지 않습니다. 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아이디가 좌익 효수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예, 좌파 효수? 효수가 이제 목을 쳐서 네. 걷다. 이런 섬뜩한 아이디로 또 댓글을 남겼습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가리겠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진상이 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성재 PD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또 다수당으로서 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라는 말이다. 늘 국민 앞에 겸손하고 야당을 존중하고 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당리당략에 앞서 국익을 생각하고 내일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황우여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박성재 PD,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라디오가 6월 3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방송 시간을 6시간 더 늘려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8시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또한 하루 총 5번의 정시 뉴스와 아침 저녁 와이드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해 공정보도 방송에 기틀을 세웠습니다. 멘붕의 시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 국민TV 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